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9강-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5장 송전 특성이 됩니다. 문제 1번 81회 3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정전압 송전에서 전력 원선도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자, 전력 원선도 작성을 위한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자, 이것은 송배전공학 9강 21년 12월 1일 날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공유해 놨으니까 이 내용 꼭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볼 내용입니다. 115회 3교시 나왔던 문제죠.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 중에서는 좀 쉽지 않았던 이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 4번도 좋은 문제였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답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 답안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2번 115에 3교시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상에 P 손실과 Q 손실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를 그리게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간단히 약수라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조상 용량을 어떻게 공급하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Q 손실과 P 손실을 전력 원선도상에 표현을 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으니까 당연히 전력 원선도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력 원선도식을 복잡하게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유도를 하셔도 되고요. 유도를 하기 싫다 그러면 유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부분, 요 PS에 대한 원선도, 그 다음에 PRQR에 대한 원선도만 놓고, 그 다음에 수전원의 중심, 그 다음에 송전원의 중심, 이렇게만 표기를 해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송전 전력식, 그 다음에 수전 전력식, 그 다음에 송전원의 중심, 수전원의 중심, 그러면 4줄이나 5줄이면 끝나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자체를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도를 할 때 1번 ISIR 요걸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PS와 JQS는 ES의 IS의 콘주게이터다, 그렇게 해서 ES, 그 다음에 IS 전개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요 정도씩.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크기만을 고려를 해서 유효분, 무효분의 이제 크기를 정리한다.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몇 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력도 역시 ER의 IR의 콘주게이터다, 이렇게 해서 IR의 콘주게이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유효분, 무효분의 크기를 정리하면 요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반드시 요것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원을 그려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은 구해놨고, 그러면 중심이 어디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가 Q 손실과 P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하라, 이런 말이니까 이제 송전 전력, 그 다음에 수전 전력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표시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준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기준선은 이제 임피던스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준선에서 송전원은 어떻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수전원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가 부하각이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기준선을 작성을 하고, 기준선에서 부하각은 송전원은 밑에서부터 위로, 수전원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때 송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여기가 이제 부하각이었을 때의 요 C점이 지금 운전점이 되는 거고요. 이 수전원에 봤을 때는 요 G점이 운전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C점에서의 봤을 때는 여기 X축이 P축, Y축이 Q축이다 보니까 이 C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예,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PS, QS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G점에서는 PR, QR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송전 유효전력, 수전 유효전력과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요만큼이 유효전력 손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QS의 좌표가 여기고, 그 다음에
QR의 좌표가 넘어가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무효 전력의 손실분이 되겠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원선도를 그려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답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 그 다음에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선로 손실과 송전율, 그 다음에 수전단의 역량, 뭐 이런 식의 타이틀만 다 적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의 전압 간의 상차각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점, 예를 들면 시점이 송전 전력이다 라고 하면 시점의 좌표를 찍게 되면은 이 시점에 P와 Q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P와 Q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마만큼 부하각이 이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송전원을 통해서 부하각이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알았다라고 하면 이 부하각이 역시 수전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하각을 찍게 되면은 그때 수전 전력과 수전 무효 전력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때의 송전, 그 다음에 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 요 좌표에서 X축과 평행선을 걷을 때 여기, 그렇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Pmax가 되겠죠. Pmax. 그럼 이 Pmax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요 좌표에서 요만큼의 반지름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 플러스 요 좌표 M-ES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었냐면 평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기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기준선에서부터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부하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타하고 그죠? 기준선의 각도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세타겠죠. 예. 이 두 개가 얼마? 파이가 되면 최대 송전 전력이 되겠다 이런 말이고, 자, 수전 최대 전력은 또 역시 X축을 쭉 걷을 때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P의 최대 값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0보다 큰 여기서부터 요 값이 되겠죠. 여기까지 요 값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로우니까 로에서 얼마만큼 요게 좌표를 빼야 되겠죠. M-ER의 제곱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부하각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하각과 무엇이 임피던스 각이 같을 때가 최대 수전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이꼴 세타가 되면 최대 수전 전력이 된다.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로 손실과 송전 효율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로 손실은 아까 했었죠. P 로스, Q 로스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송전 효율은 뭐냐? PS분의 PR. 이게 바로 100을 보냈는데 얼마만큼 수전을 했느냐. 이게 바로 효율이 되겠죠. 네, 요 내용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수전단의 역률도 알 수 있다. 현재 역률도 당연히 알 수 있고, 이 무효 전력을 공급한 이후에 조정된 후에 역률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운전점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P의 좌표, 여기가 위에가 Q의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역률은 이 PA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다 좀 이동을 시켜보면 요게 이제 PA, 요게 P, 이게 Q, 이게 지금 역률각이라고 하면 뭐 이게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라고 하면 아크 탄젠트로 해서, 그죠? 아크 탄젠트로 해서 P분의 Q, 이게 바로 역률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후 역률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변동 후에 필요한 조상 역량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요 그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요 수전원에 P와 Q축에 연결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그대로 확장해서 갖고 온 게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체 그림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이제 M-가 되겠죠. 이 M-가 지금의 역률입니다. 지금의 역률. 그러니까 지금의 역률은 요만큼의 P, 요만큼의 높이의 Q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역률이겠죠.
자, 이 부하 역률 직선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역률 0.8이다. 그러면 이 역률이 있는 이 상태에서 부하가 증가를 하겠죠? 그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쪽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하면,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정전압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전압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수전원의 반지름으로 항상 일정하게 이 값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정전압 송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하가 증가했을 때 이 역률 일정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전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전원으로 올려주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이제 일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일정해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부하가 증가를 했으니까 부하 증가분에 상응하는 진상 부분에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이 바로 뭐냐면 Q축의 진상 쪽이죠. 그래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요 M-점에서 부하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 M-점에서 부하가 감소하면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부하 역률 상에서 보면 요만큼이 지금 받고 있는 무효 전력이 되겠죠. 그런데 부하가 감소했으니까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그러면 전압이 상승된다는 한 얘기는 아직 이 전압 상승된 것이 정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다시 어떻게 돼요? 상승된 전압을 다시 낮춰줘야 되겠죠? 왜 낮춰줘야 되냐면 부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부하가 줄어진 만큼으로 무효 전력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럼 부하 자체는 지상분이니까 당연히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다. 얼마만큼? 이 줄어진 이 부하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정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 내자면 부하 역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하가 증가됐다고 하면 당연히 전압이 떨어졌을 거고, 전압이 떨어지는 것은 부하가 증가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부하가 증가하는 만큼의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될 것이고, 자, 부하가 감소해서 전압이 상승되었다라고 하면 부하 감소한 만큼으로 또 부하를 공급해줘야 다시 원래 정전압이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당연히 요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 기준선으로부터 부하가 감소하면 해당되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상 무효 전력이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지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원선도의 식을 쭉 유도를 하셨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지간 초기에 ISIR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굳이 이런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이런 내용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WS, 그다음 WR 바로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송전단 중심, 그 다음에 수전단의 뭐 중심과 반지름, 이게 다 나오죠. 이게 나오면 이제 바로 전력 원선도 그림을 그려서서 그 다음에 PL과 QL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원선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송수전단 전압상차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요 문제의 키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렇죠? 네. 지금 상태에서의 역률 될 것이고, 이때 지금 이제 송전 효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내용도 역시 잘 설명했습니다. 예, 일정 역률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정전압 유지를 위한 수전단의 조상 설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던 요만큼, 그죠? 요만큼의 무효 전력,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선 지금 부하가 감소한 것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것이고요. 자, 요 답안지도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방정식 그려냈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뭐 내용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면 아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선도를 통해서 설명이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약간 안타까운 것은 요 내용을 그냥 5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파악이 가능하냐를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일정 역률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의 진상 부분, 그 다음 지상 부분이니까 요만큼. 부하가 증가하면 이만큼의 진상을, 그 다음 부하가 감소하면 요만큼의 지상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화살표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아주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분도 여기 ISR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어때요? 좀 너무 길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잘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죠. 왜? 원선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Q 로스, 그다음에 P 로스 설명을 하셨고,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요렇게 또 5줄로만 나왔는데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하가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에 대한 이제 무효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 내용도 이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히 잘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분은 아예 그냥 어떻게 돼요? 송전원과 수전원은 이거다. 이미 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유도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한 P로스와 Q로스를 전력 원선도 상에 그려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원선도를 그린 상태에서 Q로스하고 P로스를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면 몇 개 좀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P손실, Q손실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좀 부족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자, 이분은 이제 쭉 유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죠. 사족이다, 사족.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하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것이고요. 수전원의 중심 뭐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원선도 그려서 필요한 내용 이제 다 설명이 됐고 아직도 이분은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전력 원선도의 정의가 뭐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이고요. 문제를 조금 더 답안을 보면 이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진상무효 전력이다, 지상무효 전력이다 라고만 설명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범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더 잘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도도 이건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갔죠. 근데 요거는 일단 원선도에 대한 식은 어느 정도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식을 통해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어디다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예. 여지가 이제 이 부분에 뭐 요런 거 그죠? 어떤 조건에서 송전 최대 전력이고 수전 최대 전력이냐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저것은 아주 잘 표현해 주셨고요. 자, 이분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전 전력, 송전 전력이 너무 좀 길지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기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보니까 결국 아까 그 유도하는 식을 좀 줄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시간도 나오겠죠. 예, 그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답안 하나 볼 텐데 요 답안은 요 전력방정식 세워놨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요소들 다 적어주셨고 예,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식을 유도하란 말이 없으면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여기서 물어본 것을 최대한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